안녕하십니까. 다물 이병도 정경TV 이병도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주간 하락에 대한 속도로 주식이 하락하고 주요 평균 종합지수가 마감되었습니다. 목요일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도가 하락하면서 주식은 3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8% 하락한 3757.99, 나스닥 종합지수는 1.4% 하락한 11,066.81에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107.10포인트 0.3% 하락한 3076.68에 마감했습니다. 목요일 세션은 주요 평균을 그대로 유지하며 손실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지금까지 약 2.42% 하락했고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3%와 3.3% 하락했습니다. S&P와 S&P 500과 다우는 목요일에 최근 저점에서 2.5%, 0.5% 하락 마감했습니다. 10년물과 2년물 국채 수익률은 목요일에 다시 급등하여 최고치를 경신하여 각각 2011년 및 2011년 2월과 2007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목요일의 움직임은 수요일 연준이 75 베이스 포인트 추가 인상을 시행하고 2022년 말까지 단기금리를 최대 4.4%까지 인상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공격적인 입장을 유지한 후 나온 것입니다. 경제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밤새 인상합니다. 성장지향적인 기술 주식과 반도체는 목요일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락했습니다. 산업재와 경기소비재는 S&P 500에서 가장 실적이 좋지 않은 업종으로 경제에 대한 의존도 때문에 각각 약 1.7%와 2.2% 하락했습니다. 에드무의 총재는 연준은 전 세계 대부분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며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한다의 수석 시장 분석가였습니다. 목요일 방어주는 녹색에서 제약회사 및 필수 소비재와 함께 아웃퍼폼했습니다. 엘리릴리의 주가는 UBS가 주식을 업그레이드하려고 사상 최대의 약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한 후 4.9% 상승했습니다. 임의 소비재는 목요일 최악의 S&P 500 섹터였습니다. 경기 소비재는 목요일 S&P 500에서 가장 실적이 좋지 않은 부분으로 월스트리트의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거의 2.2% 하락했습니다. 케이사르즈 엔터테인먼트는 9.4% 하락하며 해당 부문에서 가장 실적이 좋지 않은 주식이 되었습니다. 익스피디아 그룹과 MGM 리조트를 포함한 여행 이름은 각각 7.1%와 6.6% 하락한 반면 윈 리서치와 메리어 인터내셔널은 각각 5% 이상 하락했습니다.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항공, 델타의 주가가 각각 약 4% 하락하면서 항공사 주식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각각 2.42%, 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2.98%, 3.33% 하락하면서 모든 주요 평균이 손실로 한 주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 세션이 끝날 때 S&P와 다우는 최근 저점에서 각각 2.5%와 0.5% 떨어져 있습니다. 나스닥은 최근 저점보다 약 4% 높았습니다. 모든 주요 지수 평균은 주간 손실로 향하고 있으며 이는 이번 주에 최소 4% 하락한 임의 소비재 및 금융업종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유틸리티와 에너지는 연초 이후 유일하게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천연가스는 목요일 7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고 밀은 7월 1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0월 천연가스 계약은 목요일 8.9% 하락한 7.089로 마감되어 7월 15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트가스는 현재 2019년 1월 이후 처음으로 6주 만에 5번째 주간 하락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목요일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2021년 12월 초 이후 처음으로 4주 연속 주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주 12월 밀은 7월 11일 이후 최고의 부셀당 9.25달러를 기록했으며 그 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주 만에 4번째 주간 이익을 달성했습니다. S&P 500은 바닥 과정에 있다고 스티펠의 베니스터는 말합니다. 스티펠의 베리 베니스터는 현재 시장 상황이 S&P 500이 바닥을 치는 과정에 있다는 신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니스터는 고객에게 보내는 메모에서 연준이 2022년 12월에 점점 더 매파적일 경우에만 10년 팁스 수익률이 더 상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PER이 바닥을 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후퇴하고 S&P 500은 2022년 4분기 또는 2023년 1분기까지 4,400을 기록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측면에서 스티펠은 고용이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에서와 같이 악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내년 3분기 초까지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니스터는 또는 11월의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및 기타 무수한 문제에 대한 추가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시장에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아주 좋게 안 보는 겁니다. 시장은 깊은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트루이스트의 러너는 말합니다. 트루이스트의 키스 러너는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많은 경제학자들이 완만한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지만 더 심각한 경기 침체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연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러너는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50%로 예측하지만 금리가 더 높고 경쟁력 있는 상태를 유지할수록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긴축 연준 정책은 지속기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경기 침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긴축 연준 정책은 상대적으로 짧아질 수 있겠죠. 그거를 예시하는 겁니다. 러너는 투자자들이 경제가 침체에 빠질 때마다 시장이 바닥에 도달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채권 수익률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또 다른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반응으로 채권 수익률이 목요일 다시 급등했습니다. 10년물과 2년물 국채 수익률은 연준의 움직임과 전 세계 중앙은행의 대규모 인상에 대한 반응으로 단연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지난 3.69%로 약 18베이스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이전 고점인 4.163%를 기록한 후 14베이스포인트 상승한 4.13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싸움에서 경기 침체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연준의 신호로 인해 에버코어 ISI는 목요일 시장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월스트리트 연말 S&P 500 전망치를 4,000
3,200에서 3,975로 목표를 새로 설정을 했습니다. 여전히 수요일 종가인 3,789.93보다 약 5% 높지만 2022년은 16%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에버코어의 줄리안 이마누엘은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FOMC에 대한 주식의 반응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추가 할인이 필요함을 반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의 명백한 실망에 파월 의장은 수요일 잭슨 홀의 마이크 폭이 매파적 태도를 능가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그는 그랬습니다. 한편 캐시 우드는 페드의 만장일치에 대해 가장 실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즘에 투사로 캐시 우드가 등단했습니다. 아크 인베스터의 캐시 우드는 연준이 정책 결정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요소는 만장일치라고 말했습니다. 우드는 트윗에서 연준에 투표한 사람들 중 누구도 파이프라인의 상당한 가격 디프레이션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후행지표와 유출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혁신 투자자는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코비드 관련 혼란으로 인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대신 디프레이션의 위험을 경고해 왔습니다. 우드는 이전에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정책 실수를 저지르고 있으며 디프레이션 세력이 중앙은행이 정책 중심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체적인 주류가 연말 랠리가 없다. 그리고 연말 목표가 하향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펀드 스트리트의 그 파트너 탐리는 주식이 연말까지 계속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승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하고 탐리가 얘기하는 얘기는 전혀 다릅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금년 연말의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펀드 스트리트의 탐리는 주식시장의 힘든 몇 주가 지난 후에도 주식이 연말까지 랠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합니다. 주요 지수는 연방준비제도의 최근 금리 인상 이후 매도세를 보인 지 하루 만에 하락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75 베이스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정책 위반자들은 또한 이러한 인상이 2023년 연방기금 수준이 4.6%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연준의 매파적인 시도를 무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주식이 연말까지 꽤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대체적인 흐름과 시황을 보는 흐름이 이 탐리가 보는 흐름은 전혀 다릅니다. S&P 500에 대한 탐리의 현재 연말 목표 가격이라는 4,800을 보고 있습니다. 수요일 종가에서 거의 27% 상승 여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탐리의 4,800, S&P 500의 연말 4,800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7월에도 그랬고 6월에도 그랬고 금년 연초부터 지금 계속 일관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 배경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펀드 스트레이트의 매니징 파트너는 CNBC에 출연해 많은 선행 지표에서 볼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개선되기 시작하면 시장은 연준이 현 경로를 인플레이션을 실제로 억제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위험자산이 랠리를 허용할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지난 6월 16일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S&P 500이 3,636입니다. 저점을 찍었는데 다시 이번에 이 추세로 나가면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쌍바닥을 이루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과정에서 연말
랠리를 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좀 더 설명을 하면은 중간 선거가 11월 초에 있죠. 이런 등등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이제 보는 겁니다. 한편 올해 패한 테크 기업들은 올해 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CNBC 기후가인 탐리가 말했습니다. 탐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더 어려운 수익 환경에서도 기술 회사의 이익 마진 확대에 놀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 부문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텍 주식이 기술주 주식에 구조 조정할 수 있는 룸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업의 이익 마진을 확대할 수 있는 룸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룸을 적절히 조절하면은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면서 주가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펀드 스트레이트의 매니징 파트너 탐리의 견해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의 그 실망스러운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여간에 시간을 지나면서 또 이번 일요일이 주이시 할러데이입니다. 라시아 샤나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10월에 들어가면은 융치프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보통 라시안에서 주식을 사서 라시안에서 팔고 융키퍼에 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서 여러 가지 현재의 흐름을 인플레이션을 제압하는 이 과정에 금리 인상의 이 추세에서 긴축 정책을 쓰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항상 공부하는 투자자의 모습을 우리 모두 함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